네, 그러면 토요 문화생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전시를 혼자 보러 다니는데 소규모 전시 두 개를 하루에 볼 때에는 둘 사이에 텀을 좀 두는 편을 좋아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전시 관람 자체도 서서 보다 보니까 이게 체력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면 집중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중에 카페에서 카페인도 좀 충전할 겸 잠깐 머리도 식힐 겸 근처에 있는 웻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예전에 읽다가 아직 다 못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걸 들고 와서 조금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책이고요. 김정선 작가님의 책입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게 맞나? BK 갤러리가 이태원 관도 있고 한남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11월 22일 기준으로는 한남에서만 올해 마지막 전시인 나현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해당 갤러리는 신진 작가 발굴 활동 및 중견 작가를 대중에게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 누추한 이 유튜브에서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해당 전시 관람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작가님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전시 관람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겉핥기로 작가님에 대해 알아본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연님은 중견 작가에 속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을 살짝 살펴봤었는데 04년도부터 개인전 및 단체전을 해오셨고 작가님이 2015년 MMC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도 선정되신 적도 있더라고요. 나연님이 하는 작업 방식이 어떤 개인 작업 테마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종 프로젝트, 로렐라이의 노래 프로젝트, 바벨탑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요. 이는 작가님의 작업 방식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과정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목적이 달성이 되면 끝나버리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이 작가님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들을 특히 장소와 관련돼서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주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떠한 통념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를 콘크리트하게 증명을 하는 행위를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진행해 왔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존에 작업하셨던 프로젝트들에서 드로잉 작품들만 모아서 해놓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해당 작품들은 리플렛에 기록되어 있는 작가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전시도 캡션이 없는데 주요한 작품들은 QR코드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행히도 이 작품의 특성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 각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어떤 그 드로잉 작품들의 특별한 인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시면 이게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작가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전시 소개를 드렸고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리플렛에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리플렛 두 번째 문단에
객관적이자 절대 진리의 역사로부터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객관적이자 절대 진리에까지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인터뷰 영상들도 참고를 해봤는데 작가님이 이 역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 자체도 유기체 같은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만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의 다른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현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함께 관람자들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연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바벨탑 프로젝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벨탑 프로젝트에서는 난지도와 베를린의 악마의 산을 현대의 바벨탑으로 연결을 짓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주의적 욕망의 산물인 전쟁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고 난지도는 7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전체주의적 경제 발전의 산물인 서울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현대 바벨탑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바벨탑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하나의 상징성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바벨탑이 멈추게 된 원인 자체가 어떤 언어의 다양성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바벨탑에 짓는 그런 행위 자체가 멈추게 되는 그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은 이 현대 바벨탑의 유적인 난지도와 베를린의 악마의 산에서 다양한 기화식물들을 수집을 해서 이를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언어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과 난지도와 악마의 산에서 식물이 가지는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좀 동일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언어나 각각의 식물은 우리는 또 하나씩의 문화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기화식물 드로잉 작품들이 있는데 이 기화식물 드로잉 작품에는 작가님이 관람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요. 우선 그림 안에 제목도 들어가 있고 사파가 있고 특이하게 이 기화식물이 어디에서 채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진이나 지도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이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그런 인장들이 찍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증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의 보고서의 일부분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점이 작가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의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가가 어느 정도 오면 관람객도 어느 정도 와야 된다라고 작가님이 말한 적이 있는데 작가님의 이러한 드로잉 작품들을 보면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작가님의 작품의 거의 대척 지점에 있는 게 저는 무제로 시작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작품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저는 제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무제 그림과 가장 반대 지점에 있는 게 나연님의 이런 드로잉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나 작품에 담긴 이런 메시지들이 보면 조금 콘크리트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람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그런 위화감 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그 이유가 이러한 역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좀 사회적인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통념적인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이제 작가님의 이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본인만의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방식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역으로도 이렇게까지 하신 분은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작가님의 메시지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성에 대해서 대주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너무 작가님의 메시지로 고집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꺼내서 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 장치 자체가 뭔가 관람자들에게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재미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로잉 작품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드로잉 작품을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작가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진짜 조금 이런 작업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지나쳐 갈 수 있었던 뭔가 그런 소중한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먼지 쌓여가 있는 어떠한 특정한 과거의 어떠한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회 현상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시점이나 관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이거를 작가님만의 방식으로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소중한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가지고 관람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후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나연님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기사도 읽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나연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 유튜브에 생활뉴스 MCN 김세쿤 TV 입주작가 릴레이 작가 나현이라는 제목의 나현 작가님의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그 인터뷰 영상 6분짜리인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나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작업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춰졌었는데 이 이후에는 지금 2개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는 안 올리려고 했는데 전시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정말 좋게 본 전시이기 때문에 프리츠 한센 150주년 기념 전시가 1월 초까지 연장이 돼서 그 전시 관련돼서 전시 후기를 또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갤러리인 알부스 갤러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김정윤 작가님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도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눈도 요즘 내리고 있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집에서도 따뜻하게 항상 보일러 켜시고 전기장판 켜시고 가습기 틀어서
습도 조절 꼭 하시고 목 안 아프게 네, 겨울 나기를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